안녕하세요. 세상의 캐변입니다. 간밤에 마음고생 좀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10,000 이상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거는 사실상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처음인 이유가 이 비율로 이 정도 비율 떨어진 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에도 사실 뭐 일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쪽에서 굉장히 흔한 일인데, 비트코인이 한 몇 달 새 4배 정도 뛰다 보니까 $40,000 가까이 가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이렇게 $10,000 이상 떨어진 게 이제 그건 처음이고, 상당히 뭐 마음 졸일 만한 일이긴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막 훅 떨어진다는 게. 근데 그래봤자 잘 생각해보시면은 저번에 간 가격이 한 일주일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 5일 전?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이제 35,000달러인데 이게 2만 달러에서 25,000달러, 3만 달러, 35,000달러 이렇게 찍으면은 와 역대 최고가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하지만 4만 달러를 한번 찍었다가 이제 내려오는 35,000달러는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이제 망했다 막 이렇게 패닉을 합니다. 같은 35,000달러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추세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겪어서 익숙해져서 좀 괜찮긴 하지만, 처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뭐 잠도 못 자시고 멘탈 붕괴를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제 이제 세상학개론 초기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뭐 1,000만원대에서 사지 못하시고 뭐 3,000만원대, 뭐 심지어 4,000만원대에서 사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으니까 아마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사실 가격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굉장히 댓글로 많이 주신 게, 이제 제가 답글을 좀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 달아드리진 못하지만 많이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거래소와 외부 지갑, 비트코인 보관에 관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등 뭐 다른 가상화폐 보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거래소나 일단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그 해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킹에 대해서 내 돈을 좀 많이 넣었는데 1억 넘게 넣었는데 이게 해킹을 당해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냐. 일단 비트코인 해킹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는 뭐 지금은 12년 역사 동안 이제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뭐 비트코인 거래소나 아니면 비트코인 보관하는 개인이 해킹당한 적은 있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당한 적은 없어요. 아마 다들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기 전에 그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비트코인 논문, 첫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그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 애초에 이제 해킹할 만한 연산력이 있으면은 그 연산력을 이용해서 채굴을 아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채굴을 하는 게 더 이득이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좀 뭐 구조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굉장히 지금 거의 전 세계 규모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길 연산력을 갖추는 것조차 사실 이제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킹은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개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진 이제 개인 지갑에 둔 개인이 이제 해킹당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컴퓨터나 휴대폰이 해킹당한 케이스가 이제 거의 다인데, 보통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거래소에서 사서 그 거래소에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출금을 해서, 출금 신청을 해서 제가 준비해둔 외부 지갑, 뭐 하드웨어 월렛이든 뭐 소프트웨어 월렛이든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는데, 왠지 이게 약간 신기술 같고 멋있어 보이려면은 지갑이라는 단어 말고 월렛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고, 일단 거래소는 사실 그거예요. 뭐 제가 쓰는 업비트나 뭐 코인원, 빗썸 이런 것들. 참고 저는 계속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업비트를 사용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농협에서 한도 계좌를 잘 안 풀어주기도 하고, 그 코인원 같은 경우 K뱅크, 업비트랑 연결된 이제 K뱅크가 굉장히 개설도 쉽고 굉장히 한도도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세팅하기가 저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웬만한 그 거래량도 좀 나와주고, 아마 업비트가 2위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마 두나무라는 회사인데 그 카카오 계열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지갑은 뭐 소프트웨어 월렛도 이제 앱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많이들 추천하는 게 하드웨어 월렛. 하드웨어 월렛은 이제 레저나 트레저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하드웨어 월렛인데 그 레저사의 레저 나노 X랑 레저 나노 S를 씁니다.
저는 X가 제일 좋은 거예요. 좀 더 비싼데 이거 사실 때 무조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 사지 마시고 네이버나 이런 데 사지 마시고 무조건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하드웨어 자체 원래 자체를 그 쓸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하드웨어 원래시라고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거리를 달아놔서 이게 하드웨어 월렛인 레저 나노 X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배터리가 제가 오랫동안 충전 안 해서 크리티컬 배터리라고 돼 있죠. 충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USB는 아니고 이제 USB-C로 이제 충전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보통 쓰실 때는 이제 레저사에서 만든 그 앱이 있어요. 레저 라이브라고. 제가 아마 예전에 뭐 계좌 인증할 때 5억 원짜리 시절에 계좌 인증을 할 때 이제 레저 라이브에 이제 보관해둔 거를 이제 보여드렸을 텐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어느 곳에 보관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일단 반은 하드웨어 외부 지갑에 두고 반은 거래소에 두고 일단 이렇게 분산을 해놨는데, 액수가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이 높을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서 뭐 해킹당할 위험이 높을지,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기계나 IT 쪽에 내가 밝지 않다, 좀 잘 모른다, 그냥 기계치다 하시면은 그냥 거래소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편합니다. 내가 근데 IT 지식도 있고 좀 프로그래밍도 하고 거래소보다 이제 내 자신을 더 믿는다 한다면은 개인 월렛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해킹의 대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했지만 해킹의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취약점을 이제 파고들어서 성공한 해킹보다 그 사람을 홀려서 성공하는 해킹이 훨씬 많거든요. 뭐 보이스피싱처럼. 사실 뭐 하드웨어 월렛이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내가 그 월렛의 키를 뭐 그냥 대충 휴대폰 메모장에 보관을 한다든가, 심지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레저 홈페이지나 뭐 다른 홈페이지처럼 이제 만들어둔 피싱 사이트, 진짜처럼 만들어준 가짜 사이트에다가 뭐 내 개인 키를 입력한다든가 하면은 사실 그냥 내 열쇠를 건네주는 셈이거든요.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 해도.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물건이나 현금처럼 뭐 거래소에 내가 보관해두고 이렇게 예치해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외부 지갑이든 거래소든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존재를 해요. 이것도 이제 어느 주소에 어느 잔액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된 블록까지 가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블록체인 장부를 보고, 이 주소에는 지금 얼마가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얘기라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둔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거래소든 이제 외부 개인 지갑이든 그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밖에서 보관할 수는 없고, 이걸 이제 대신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개인 키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 개인 키,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뭐 비밀번호 같은 그런 걸 이제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는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에 기록되거나 하지 않고, 자기네가,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이제 블록이 붙는데 10분이 걸리잖아요. 10분에 하나씩 이제 블록이 붙게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제 거래가 확정되는데 뭐 10분 아니면 혹은 그 몇 개 블록을 더 확정을 기다리려면은 뭐 10분 이상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가 다 한 번에 갖고 있고, 이만큼은 뭐 너 거야, 이만큼은 너 거야, 이렇게 잘라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파산해버리거나 날라버리면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개인 키가 아니면은 내 코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뭐 먹고 튀지 않을 곳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업비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두나무라는 회사가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뭐 다른 곳을 쓰신다면은 뭐 지배구조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최근에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뭐 넥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 NC소프트에서도 이렇게 좀 인수 의사를 밝혀와서 거기도 좀 이제 잘 된다면, 투명하게 이제 된다면은 좀 더 믿을만 할 것 같고, 개인 지갑은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개인 지갑을 쓸지 말지, 거래소 밖으로 나갈지 말지. 제가 볼 때 99%의 그 투자자분들은 개인 월렛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나는 좀 거래소보다 나를 더 믿는다 하시면은 뭐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개인 키라는 게 굉장히 보관이 좀 어렵고 그러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막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뭐 잠력 입력해가지고 모든 걸 이제 다 날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스럽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기계에 좀 자신이 있고 그런 걸 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리서치를 좀 더 해보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월렛은 이제 뭐 보통 레저나 트레저 두 개가 이제 가장 큰데 저는 이제 레저가 좀 편리해 보여서 레저를 사용을 했고 최근에 이제 레저가 해킹을 당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레저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해킹당한 거 아니고 그 웃기게도 그 회사의 그 고객 명부가 이제 해킹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보안을 하는 회사가 해킹을 당하다니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좀 안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게 사실 레저의 고객들이라면은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고객들일 거잖아요. 개인 월렛을 사는 것까지 뭐 10만 원 정도 하는 개인 월렛을 구매를 그 실제로 한 고객들이라면은 최소한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억대 10억대로 이제 가진 사람들일 거니까 그 이제 고객 명부에 든 사람은 저도 이제 이메일이 털렸었고 그 고객들은 이제 잠재적인 비트코인 이제 소유자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피싱 시도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가끔 메일이 옵니다. 레저라고 이제 제목에 써가지고 메일이 오는데 레저가 아니에요. 레저사가 아니라 이제 레저사를 사칭한 그런 피싱 메일이 와서 당신의 이제 그 하드웨어 월렛이 해킹당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이트에 와가지고 다시 개인 키를 입력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절대 이제 인터넷에 개인 키나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 개인 키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뭐 종이에 써놓거나 아니면 철판에 박아놓으시는 분도 있고 뭐 안전한 곳에 두시면 좋고 사실 알아보시면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거래소가 그냥 제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히려 더 편리하고 왜냐면 이제 개인 지갑에 있는 거를 다시 현금화를 하려면은 거래소로 다시 출금을 해서 거래소에서 다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이제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유동성 쪽에서도 살짝 불리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 월렛을 쓰는 게 이제 신기술이기도 하고 좀 이제 멋있어 보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많아갖고 저는 이제 매도는 뭐 계속 안 하고 갖고 있고 저는 이제 매도를 한다면은 한 1억쯤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 1억은 제가 예전에 몇백만 원일 때 한 400~500만 원일 때 살 때부터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400~500만 원에 이제 1억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허무맹랑해 보였는데 거의 한 20배가 오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 이후로 한 10배가 올랐으니까 좀 상당히 가능해 보이죠. 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좀 초상승장이 이제 오면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제처럼 이제 굉장히 막 20%, 30% 하락을 했는데도 겨우 일주일 가격?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미친 듯이 많이 이제 가격이 상승해 왔는데 그 정도 되면은 저 스스로도 제 욕심이나 이런 거에 약간 좀 매몰될 것 같아서 제 이성을 좀 잘 잡고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약간 정해놨습니다. 언제부터는 무조건 팔자. 뭐 2, 3억까지 당연히 갈 것 같아도 1억부터 팔자. 약간 이렇게 불안해도 1억까지는 좀 들고 가자. 이런 식으로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뭐 4, 5년 뒤면은 분명히 억대는 무조건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지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목표를 그렇게 일단 정해뒀고 일단 그 정도로 정해놨고 만약 잘 되면은 여기서 막 비트코인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뭐 올해는 뭐 빌딩 같은 부동산 쪽도 한번 컨텐츠를 해볼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 영상을 올릴 때 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